지속적으로 지단회법부터 11계단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중위값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값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한국 사회에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TV나 미디어에 비춰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보면 학력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은 대학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4분의 1인 25%는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기둥이 되고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보지 않고 계속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에만 집중하고 그들만 조명받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쓸 때 항상 집중했던 거는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독자는 분명하게 그 중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이 생각하는 바, 왜냐면 그들이 제 친구들이고 가족들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나 인문학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쓰고 있어요. 그게 영감이라고 한다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영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대나 2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놀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놀아도 괜찮거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사회가 각박한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임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임시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밟아가는 그 대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미래 어딘가에 꽂아놓은 목표점이 중요한 거예요. 대입, 취업, 그리고 결혼, 이런 거에 목표점을 꽂아놓고 그게 성취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은 계속해서 임시로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순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 순간순간을 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그랬는데 10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속해서 임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인생이 다 마무리됐을 때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은 전체가 다 그냥 임시로 견디면서 참으면서 산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 수 있을 때나 즐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책부터 얘기를 하면 책을 진짜로 읽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40대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책이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히려고 하는데 그러면 못 읽어요. 왜냐면 책을 읽는다는 거는 단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과 연결돼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 왕자 같은 거죠. 어린 왕자라는 제목에서 어린이 들어가니까 이 어린이용 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히고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보고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어른 돼서는 안 보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서 어린 왕자 책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이 어린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장미와 어린 왕자가 나누는 대화, 그걸 보면 연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호받고 싶어하는 여인과 그거에 대해 지쳐서 떠나게 되는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건 읽을 수 없어요. 자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인류가 남겨놓은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반대로 10대와 20대 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는 거죠.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습니까? 신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애를 좀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좀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현명해요. 나의 인생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른들처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첨언해서 마지막을 좀 얘기를 하면 전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B-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쉽죠. 아, 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B+이나 A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만 죽을 때 그거에 생각날 것인가,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B+ 맞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 뭘 생각할 거냐면은 그게 아쉽겠죠. 그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못했고 그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게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아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젊을 때 좀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꿈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이랑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작가로서 불러주시니까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맞았습니다. 거기서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꿈은 투자 회사를 차리는 게 단기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 사장이라는 존재가 잊혀졌을 때 아마 단기 주식 투자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꿈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기적인 꿈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했을 때 자기가 힘들거나 그랬을 때 아, 좋은 사람이 있었지,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이웃집 형 같고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중기적인 꿈이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꿈은 이건 제 책을 보시거나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셔야 알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이제 환생하거나 윤회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윤회나 환생의 이유가 아쉬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삶에서 너무나 그 아쉬움이 남으면 그것이 어떤 업이 돼서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삶에서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꿈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